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윤 총장 측근에 대해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또 총장을 향해 작심 발언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먼저 처음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찰 지시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채널A의 이모 기자 그리고 이 기자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있습니다. 이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전보 조치를 내리고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그렇게 어제 추 장관이 지시를 내렸는데요. 한동훈 검사장, 윤 총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MBC의 보도를 통해 검언 유착 의혹이 좀 전해졌습니다.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금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회유했다. 이 과정에서 유시민 씨 등 그 여권의 관계자 관련 비밀을 제보하라고 압박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이어 시민단체 고발에 들어갔고요.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죠.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법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박범계 의원이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검언 유착 관련 검사장이 한동훈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추 장관, 제가 확인해드리는 것보다 의원이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즉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죠. 자, 윤석열 총장의 이 최측근 검사장 오른팔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다. 지금 모두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검사장 어제 이 법무부의 감찰 지시에 대해 공정한 수사라면 자신의 무죄함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또 애둘러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과 이 부분부터 좀 먼저 그럼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먼저 법무부의 감찰 지시, 이거 규정에 맞는 건가요? 아니, 규정상으로는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뭐 한동훈 검사장이 실제로 채널A 기자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채널A 기자 휴대폰 안에 녹음 파일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이 사실 최측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뭐 이전에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계속 손발을 맞춰왔고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3차장 가장 요직에 임명했고 또 검찰총장이 됐을 때 반부패 강력부장을 또 임명하기도 했고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신이 최측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으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안 해야지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라, 결정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난데없이 채널A 기자가 진정을 제기합니다. 전문수사 자문단에다 맡겨달라. 근데 그 채널A 기자는 그 진정을 제기해서 그 전문수사 자문단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전문수사 자문단이 그렇게 해서 열리는 기구도 아니고요. 그런데 전문수사 자문단으로 넘겨버립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관례하고 맞는 것이냐? 일반적인 대검 비공개 예규를 들여다봐도 이거는 예규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결국은 측근이라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에 그렇게 엄중하게 수사를 해오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측근과 관련돼 있어서도 그런 네. 태도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검찰총장의 관할 하에 이번 문제에 대한 수사나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검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로써 법무부 감찰 또한 대검의 인권부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던 부분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 이제 자문단이 소집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와 관련한 부분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 자문단이 소집된 내용 등등 해서 지금 세 군데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한 찰나에 오늘 또 그 피해자라고 지금 전해져 있는 이철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을 했다. 이 소식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인데 감찰에서 진실을 드러내면 되는 건 아닙니까? 수사에서 진실을 드러내면 되죠. 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아닙니까? 보통 감찰은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감찰입니다.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하는 것이 감찰이에요. 네. 보통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요, 다 모든 것이 멈춰요. 국회의원들도 봐보세요.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은 제가 검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밖에 나와서 막 떠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네. 감찰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 법조인들의 지적이고요. 채널A 기자 사건은 사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대검에다가 자 채널A 기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기소를 하겠다, 구속 기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거 내가 결정하면 또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 이제 대검에 있는 부장급들, 네. 연구관들 6명이 모여가지고 다 검토를 했어요. 거기에는요,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 달에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분들 6명이 모두 다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기소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과 관련해서 이 한동훈 검사장이 네. 그냥 그런 녹취록에 한동훈 검사장한테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요구했어 라고 하는 단어 하나 가지고, 문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키고 이런 것은 잘못된 정치적인 보복이다.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측근들이 많이 기소당하고 있어요. 최광욱 전 우리 비서관도 기소당했고 조국도 기소당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기소당했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지금 수사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형 받았어요. 그러면 문 대통령 최측근들이 이런 식의 지금 기소를 당하고 수사 중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는요 너무 무리한 거예요. 윤석열을 찍어내서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으로 보인다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 많이 이제 검찰에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도 수사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그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올린 거예요. 네. 수사팀의 의견이 그거예요. 네. 근데 왜 윤석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까 네. 말씀드렸죠. 본인이 결정을 하면 오해받을까봐 밑에 있는 부장급 검사들 6명이 모여서 한번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판단을 해봐라. 본인이 임명한 부장급 검사들이 아니잖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요. 수사팀 의견을 그냥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걸 대검 부장회의로 끌고 네. 가가지고 거기서 논의하라고 했으며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검 부장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6명이 다 만장일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어디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대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장회의에서 네. 의견을 모아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소할 만한 사안이 못 네.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문수사 자문단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하는 네.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모은 게 아니고요. 의견만 나눴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 자문단으로 진정을 받아서 바로 넘기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가요? 대변인이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 의견이 아닌 것으로 모아지거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나니까 대검에서 해명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네. 그 대검 해명 자료에 의견을 하나로 일치된 의견을 모아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그걸
바로 전문수사 자문단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 소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아마 연구원들의 얘기를 그렇게 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팩트는 김성환 평론가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을 기소할 것인지 의견을 묻자 여기서 결론을 내리질 못한 가운데 자문단 소집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부장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나서서 자문단으로 이제 안건을 넘겼는데 측근 감싸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자 이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지시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음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전문수사 자문단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네. 전문수사 자문단은 검찰총장과 수사팀이나 이런 곳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이른바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같은 경우에 전문수사 자문단이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수사 자문단이 구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구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대검 비공개 애교 14조를 보면 수사팀, 대검 소관부서, 인권수사 자문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정이 누가 진정을 냈냐 하면은 채널의 기자가 진정을 낸 거예요. 그걸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에 네. 요건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수사 자문단이 어떻게 꾸려집니까? 자, 그것도 그러면 절차상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울산시장 수사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그 기소 의견을 결재를 하지 않았어요. 수사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이 그렇게 왜 판단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지검장이 그걸 막느냐, 이성윤 지검장이. 그래서 자신이 기소하도록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죠. 수사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당시에도 네. 얘기했고요. 당시에 뭐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지검장이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에서 기소 의견을 얘기를 한 겁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나옵니까? 네. 수사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은 뭐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다라고 해서 친문 검사다라고 보통 지칭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런 식의 수사 의견, 기소 의견들을 낸 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결정을 하면 이 180석 얻은 이 여권에서 상당한 많은 압박이 올 것 같으니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네. 그렇게 이제 연구관들에게 저는 결정을 해봐라라고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작심하고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난 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네, 어제 오전 오후에 있었던 발언 들으셨고요. 정치권 논란이 격화되고 있죠.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폭력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이런 법무부 장관 처음 본다. 해임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 어제 추미애 장관이 저희가 전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의 말을 절반을 잘라먹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라먹은 게 아니라 아예 무시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더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등과 관련해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장 소장님께 그러면 이번에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의 발언, 사실 좀 작심하고 내놓은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부적절하죠. 저런 식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되게 유치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께 내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좀 잘 협력해서 검찰개혁하라고. 그러면 되지 저렇게 터프하게 하는 것이 과연 장관으로서 할 역할인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의 모든 결정이 옳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 다 맞게, 법에 맞게 한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 공소장을 독단적으로 주지 않았어요.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이건 당연히 주게 돼 있는데.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엔 네. 수사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법무부 장관 처음 봤습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검찰총장 처음 봤다고 하는데 저러한 법무부 장관도 처음 봅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 다른 정무적인 판단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의도가 있다. 장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김 평론가께서는 추 장관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기싸움의 성격도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검찰 개혁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공수처장 임명 문제도 있고요. 후속 법안 처리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자치경찰대 도입과 관련해서 네. 검찰의 기소독 정권을 깨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경찰도 또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행정수사 분리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럴 때 검찰이 사사건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이전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전초전의 성격들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하고 법무부가 잘 협조해서 사법개혁 계속 좀 추진해 나갔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 2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장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미애 장관이 억지로 뭐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칼이 많이 이렇게 휘어진 느낌이에요. 무뎌진 느낌이고.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국 사태 때 그때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네. 모습. 사실 비판도 많았어요. 과잉 수사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별건 수사를 또 하기도 했다고 하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건 논란이었다고 일단 치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많은 분들한테 박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태도를 바꾸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윤석열답다라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모하고 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장모 관련되어 있는 사건도 이것도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하는 얘기들을 별로 못 들어요. 그리고 검언 유착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최측근이 연루됐다는 사실 나오니까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집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문사 자문단까지 가게 만들고 대검이 감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인권수사부에 배당하고 전문사 자문단과 관련돼서 아까 절차가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면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정의라는 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면 그 안에는 다른 의도가 끼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 한때 저는 응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것 같으면 네. 그 자세를 자신의 측근이나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런 태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장 소장께서는 하실 말씀. 옳은 말씀이에요. 네. 저렇게 정의를 이중잣대로 하면 안 되죠. 박근혜 때 잘못했던 것,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것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거나 문재인 정권은 선하고 박근혜 정권 탄핵당 이후에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잘못을 하더라도 수사 결과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선택적인 이중잣대로 정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모 부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청문회 때요.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여당원들이 이거 다 지난 일이고 지난번 수사로 다 결정 다 끝났다. 이거 아무런 일도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어떠한 엄정한 수사 그런 거를 원합니까? 엄정한 수사 못 들었다고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면서요. 수사 결과 보고하지 말라면서요.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론가님 말씀대로 윤석열 총장도 네.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논점을 그런데 좀 이렇게 네. 너무 넓게 퍼뜨리지 마시고요. 사실은 중심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놓으면 여러 논란들이 이렇게 회절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을 두지 말고 검찰이 과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네.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논리가 일관성이 없고 논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통합당 의원들이 뭐 주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검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도 똑바로 수사하라는 얘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잣대들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그럼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네. 저 윤석열 장모랑 부인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엔 여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아무 문제 안 됐고 이전에 다 수사해가지고 무혐의 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문제 제기를 하려면 다른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안들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때 선택적 몰랐어요. 정의. 저도 사실은 그때 네. 과거 얘기 끄집어내서 결혼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인사청문회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도 하기도 했어요. 저도. 아니 그 그러니까-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오전 내용에 부분에서.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다른. 그리고 이제 아셨었으면 네, 네. 다행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그렇게 통장의 잔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랬다면 그게 능력이 비판의 부족한 어떤 거죠. 잣대가 되거나 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듣도록 할게요.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남아봤는데요. 통합당은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반격의 카드를 좀 내놨습니다. 한유라 국정조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한유라 이름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합한 머리 글자를 딴 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이건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얘기죠. 아울러 이 헤지펀드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를 엮어서 한유라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두 통합당 원내대변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한명숙 사건 속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고 하냐. 유재수 감찰 무마, 라임 사태 배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의원, 외통위 위원장이기도 하죠. 통합당에 대해 상임위 안 하면서 국정조사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부터 가겠다는 그런 소리와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통합당의 국정조사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말씀대로 정말 뭐 상임위 등등 원 구성도 안 됐는데 무슨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평론가님부터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저는 국정조사가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이 동의할 일도 없고요. 가능하지 않은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재수 전 부시장 그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되는 부분, 네. 그건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막 진행 중에 있는 사안들을 국정조사를 끌고 와가지고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럼 오히려 재판을 방해하겠다고 하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키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공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하에 수사가 네. 이루어졌고 네. 수사에서 라임 사태를 이렇게까지 지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측근 이른바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게 이미 수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까지 다 나는 수사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를 해서 뭘 어떻게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검언유착과 관련해서 지금 그 바로 검언유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언론과 검찰이 개입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네.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건 좀 시각이 좀 엇갈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찰 사안이냐 아니면 수사 사안이냐 여기에 네. 대한 판단은 좀 엇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것도 역시 재판 과정이나 과정에 있었던 문제들이 석연치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별건 수사 논란도 당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만호 씨가
1심에서 증언을 바꾸는 자기의 이제 증언을 바꾸는 과정에서 돈을 네. 줬다고 얘기했다가 안 줬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위증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당시 재소자들을 네. 데리고 와서 그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위증죄로 처벌받았는데 그때 그 한만호 씨가 위증을 했다고 하는 거를 들었다고 하는 재소자도 사실은 내가 검찰에서 네. 이런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명인데요. 또 한 명은 검찰에 내가 협조하지는 않았지만 가서 예행연수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한만호 씨 같은 경우에는 위증죄로 구속되고 난 다음에 2017년 2월에 한명수 전 총리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 죄를 좀 속죄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지 보냈다는 게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사할 거냐? 왜냐하면 한 10년도 더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로 그걸 해야 될 것이냐, 수사로 해야 될 것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것도 역시 국정조사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각 사건에 대한 설명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통합당, 국정조사 관련 카드 이 3건뿐만이 아니라 또 주호영 원내대표까지도 다른 사안을 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불가능합니다. 국정조사는 3분의 1, 100명 이상이 요구를 하면 되긴 되지만 네. 여당이 다른 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국정조사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국정조사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공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검이 오히려 더 유력하다.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치 공세를 좀 더 강화하는 게 통합당으로서는 낫다. 이것은 다른 하나의 빌미를 잡히는 네. 하나의 정치 공세라고 치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분요 전과자예요. 사기꾼이고 20년형 선고받은 분입니다. 그런 분의 얘기를 믿고 검찰, 검사, 대법관, 판사들 얘기는 안 믿습니까? 그분들이 판결 내리고 수사했던 거는 안 믿습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여비서가 3억 받았어요. 동생이 1억 받았고요. 그러한 증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정했다고 그래서 편지 하나 썼다고 그래서 이 사람 죄를 없다고 그러고 다시 조사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요, 네. 우리나라 사법 체계 자체, 사법 질서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풀이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당도 지금 어쨌든 경제도 중요하고 추경도 처리해야 되니까 이런 정치 공세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명숙 전 총리는 사실 본인이 재심을 요청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 등등과 관련해 지금 검찰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고 이에 대해서 감찰 또는 인권조사관의 조사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한 가지 궁금한 내용. 이 같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작심 발언과 또한 측근에 대한 법무부 감찰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중인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대통령을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추상 같은 수사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온다. 아마 사퇴 안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기붕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 녹취록 등등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사퇴, 해임 이런 얘기가 나오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럴 거면 사퇴할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감싸기도 했는데 자, 평론가님.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바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엇갈릴 수 있지만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대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입장을 충실하게 또 대변하고자 했던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되는 사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다른 총장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네. 검찰 내부에서 그걸 완강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 검사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대검 공안통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통 이런 이제 대검 내에서 검찰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던 이런 층들이 주로 이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낼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네. 과거 최동훈 검찰총장처럼 혼외자 아들 문제 꺼내가지고 찍어내기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찍어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사회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조직 나름대로의 생리를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검사라 그래도 억울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회 시대 정신이 바뀐 거예요. 그럼 검찰도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네. 큰 고통을 겪을 거고요. 고통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외면화돼서 표출이 돼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네. 갈등적 사안으로만 바라봐서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기보다는 이렇게 갈등해 가면서 어찌 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네.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론에 대한 시선, 이 부분도 함께 주문을 하신 걸로 알겠고요. 장 소장님, 의견 짧게 부탁드릴게요. 3일 전에 윤석열 총장하고 통화한 분이 저한테 전해줬어요. 아유, 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꿋꿋이 버텨가지고 수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추미애 장관 좀 너무 과하게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선을 넘었지만 검찰의 독립, 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이제 물러날 수도 있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관여하고 개입하고 이런 식의 너무 과한 개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